네, 그러면 9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1번, 잠시만요. 부질, 어,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신 피질 호르몬은 감염성 질환 및 면역성 질환의 치료에 주로 사용한다. 2번, 뇌하수체의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에 의해 조절된다. 3번, 코티솔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 예방에 사용한다. 4번, 알도스테론은 신장을 자극하여 NaCl과 수분을 유지하고 칼륨 이온을 재흡수한다. 5번, 주된 성 스테로이드에는 DHEAS가 있다. 답은 4번이고, 알데스테론은 칼륨 이온을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2번, 다음 중 코티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 성인은 외부 스트레스가 없을 시 하루에 10에서 20mg의 코티솔을 분비한다. 2번, 혈장에서 코티솔은 혈장 단백과 결합한다. 3번,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 4번, 인터루킨2 생성 및 효과의 억제 등을 통해 지연형 과민 반응을 억제한다. 5번,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답은 3번이고, 코티솔로 인한 뼈의 이하작용은 쿠싱 증후군에서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장기간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두 문제 중에서 2번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음,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고, 2번이 이제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코티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룬 문제 같아서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세요. 어, 네. 저도 이번이 특히 답선지 같은 경우 코티솔을 대해 묻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호르몬 과다로 인한 질병의 그 기전을 묻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훨씬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문제도 좋은 문제이긴 한데, 오히려 같은 문교훈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1번 문제가 포괄적으로 묻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포괄적으로 묻기 때문에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어쨌든 답이 금기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리학을 배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번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1번과 2번 모두 제가 잘 출제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2대1이니까 2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효정학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보장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티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유발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게 맞는 얘기고, 2번, 뼈의 이화 대사 효과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금지된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규학원님의 2번 문제의 답과 일맥상통하는 걸 묻고 있고, 3번,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한다.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4번, 혈장에서 대부분 혈장 단백과 결합하지 않고 유리형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혈장에서 혈장 단백과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며, 유리형은 5% 정도로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5번 허용 효과는 코티코이드 존재 시 일어나는 정상 반응이 부재 시에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5번은 이게 반대로 허용 효과가 코티코이드 존재 시에 일어나는 정상 반응이 부재 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알도스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부신피질의 사구대에서 섭성된다. 2번 알도스테론과 코티졸의 분비 사이에는 의존적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비의존적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3번 원이 세뇨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4번 알도스테론의 전구 물질은 DOC입니다. 5번 대량 투여 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답이 2번입니다. 저는 1번과 2번 문제 중에서 1번도 2번도 어떤 부신 피질 호르몬의 그 종류 중에 하나씩을 묻고 있는데 그래도 1번 문제가 그 선지 구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1번 문제를 출제하고 싶습니다. 일단 1번, 2번 문제 모두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1번 문제가, 이 허용 효과라는 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많은 학우분들도 이 문제를 보고 이걸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1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선지 구성이 되게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1번 문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번, 2번 뭐 둘 다 이제 거의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똑같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신다면 고르신 1번이 좀 더 이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봤는데 1번 문제는 코티솔에 대해서 저도 출제를 해봤고요. 답은 1번이고 알부민은 결합 용적은 크지만 코티솔에 대한 친화력은 낮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또 아까 원규 학우님이 내주셨던 문제랑 비슷하게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출제를 해봤는데 1번이 틀렸고 1번은 당질 코티코이드는 당 신증을 자극하고 포도당 이용을 억제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두 문제 다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코티솔에 대한 문제는 앞에 두 분이 좋은 문제를 많이 출제해 주셔서 저는 2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출제한 문제 중에서 어, 피질 스테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을 못 고른 것 같아서 여기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티솔 앞에서 이제 두 문제나 거의 고른 걸로 기억을 하니까 여기서는 2번 좋은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2번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2번, 저도 이번 감사합니다. 네. 광질 코티코이드 이런 용어가 나와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강에서 이렇게 두 문제 내봤는데요. 1번은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대한 문제고 2번은 코티솔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번에 미네랄로 코티코이드가 아니라 성스테로이드가 안드로겐 작용을 나타내는 거라 틀린 선지고요. 2번은 정상 성인은 하루에 코티솔을 10에서 20mg 분비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1번이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금 이지수님의 문제와 선지가 별로 안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번이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1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답 선지가 이제 하루에 몇 미리그램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면이 있어서 1번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코티솔 관련 문제는 앞에서 두 문제 출제되기도 했고, 선지 구성이 1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1번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1번 선지가 10에서 20mg이 원래 맞는 거지만 20mg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9장에서 첫 번째 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이들 내신 부진 표시 스테로이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들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당신 생을 억제하고 프로당 이용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광질 코르티코이드 기량제에 대한 설명으로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건 이제 1번 정도 계량제니까 당연히 경쟁적 계량제로 작용한다. 맞는 선지겠고요. 2, 3,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전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괜찮긴 한데 너무 많이 나왔다는 감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2번을 한번 고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네, 풀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1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2번 출제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번이 어렵긴 하지만 약과 그 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선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2번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심리가 지역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 하나쯤 있어도 될 것 같아서 2번이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번 문제로 고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는 코티솔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정답은 마코타솔은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입니다. 코티솔은 항염증과 면역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코티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염증 반응과 느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신 피질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의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선지 선천 부신 과다 형성은 콜티솔의 과도한 협성을 일으킨다. 이 선지가 틀렸고요. 콜티솔이 결핍되는 것이 선천 부신 과다 형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저는 부신 과다 형성이라는 말이 어쨌거나 과다 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콜티솔의 과도한 합성 이것과 연결될 수 있어서 빠르게 문제를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2번 문제를 만들었고 2번 문제가 한번 선택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가선지는 되게 처음 봤을 때 의외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서 2번이 되게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이 다른 선지들도 약물이랑 질병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출제해봤는데요. 1번, 표적 장기에 대한 인슐린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 인슐린에 의해 근육과 지방에서는 글러2가 아닌 글러4를 통한 포도당 수송이 증가합니다. 음, 2번, 다음 중 당 신생을 감소시킴으로써 당의 말초 이용을 증가시키는 당뇨병 치료제는 답은 5번이고, 음, 해설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제제이고 2번, 3번, 4번은 췌장 베타세포의 ATP 의존성 칼륨 통로를 봉쇄함으로써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저는 1번과 2번 중에서는 이제 약물을 다루고 있는 그 약물과 이제 약물의 기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2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도 그 메트포르민이라는 중요한 약물의 기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이번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뇨병 치료제는 하나하나 이제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 메포민은 되게 유명한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 약 하나하나에 그 이해가 있어야 저희가 이후에 임상에 들어갔을 때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번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첫 번째 문제는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1형 당뇨병은 케톤 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대사학에서도 배웠듯이 맞는 설명이고 임신성 당뇨병은 출산 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것도 대사학과 내분비학에서 배웠던 것 같고 3번 경구용 혈당 강화제인 바이구아나이즈의 예시로 메트포르민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인슐린 제제는 경구 투여하면 안 된다. 인슐린은 경구 투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5번 티아졸리 디네오 디 티아졸리 티아졸리 웃음이 터지신 것 같아요. 발음이 어렵긴 하네요. 티아졸리딘의 디온즈. 기다려보죠. 녹화 일시 중지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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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네, 네,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이 약물이 할 수 있다, ATP, 할 수 있다. ATP 의존성, 칼륨 통로를 봉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봉쇄하는 것은 살포닐 유레아입니다. 이 약물은 PPAR 감마 핵수용체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ATP 의존성 칼륨 통로를 봉쇄하는 기전이 아닙니다. 2번은 회적 장기에 대한 인슐린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해서 1번 간에서 지방산과 아미노산으로부터 케토산 합성을 촉진한다. 돼 있는데 케토산 합성이 억제됩니다. 2번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이게 인슐린이 보통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3번, 지방 조직에서 중성지방을 분해한다. 네,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반대로 중성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4번, 간에서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신 생성을 촉진한다. 포도당신 생성을 억제합니다. 5번, 간에서 중성지방과 초저비중 지단백 합성이 감소된다라고 돼 있는데 합성이 증가합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 1번 문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이 현대인의 중요한 병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약물을 먹기도 하고 당뇨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묻고 있기 때문에 1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1번 문제 같은 경우 당뇨의 그 그러니까 각 당뇨병 종류에 대한 설명부터 당뇨병에 쓰인 약물까지 한 번에 묶고 있는 문제라서 1번이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아까 출제한 문제는 약물만 다루고 있다면 그 동현학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전이나 뭐 특징, 그 약물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5번 발음이 어려운 것만 빼면 완벽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번은 좀 더 인쇄대사 쪽 내용이 아닌가 해서 1번이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10장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 봤는데 1번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1번이고 제2형 당뇨병에서는 비만 등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그에 따른 인슐린 분비 증가가 일어났다가 베타세포 부전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 감소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인슐린의 효과에 대해서 출제를 해봤는데 이것도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처럼 답은 1번이고 인슐린은 간에서 중성지방과 초저비중 지단백에 대해서는 합성을 促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도 1번 문제가 좀 더 성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어, 네, 1번 문제 각각 당뇨병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전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선정된 두 문제도 당뇨병을 다루고 있지만, 당뇨병의 종류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네, 주제가 겹치긴 하지만, 선정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종류마다 이 치료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뇨병 각각에 대한 그 유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얼마든지 나와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장에서 이렇게 두 문제 내봤는데요. 1번은 경구용 혈관 강화제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답은 4번입니다. 기부한 아이들은 밤새 굶은 정상인의 혈당을 맞추진 않지만 식후 혈당을 맞춘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인슐린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답은 2번입니다. 인슐린은 간에서 중성지방과 VLDL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둘 중에 저는 1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구용 혈당 강화제에 대해 듣고 있는 게 좀 더 양리학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2번은 학우분들이 많이 내신 것 같아서
저는 1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의견 어떠신가요? 어, 네,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 대부분 유명한 약물들 거의 다 나와 있고, 이제 4번에 바이고아나이드 같은 경우, 어, 잠, 언제 쓰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동현학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우민 학우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1번 문제는 이제 당뇨병 종류와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요. 어, 되게 쉬운 선지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 4번에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케톤 혈증이 초래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웠다시피 케톤 혈증은 제1형 당뇨처럼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제2형 당뇨는 해당되지 않는 답선지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티아졸린의 디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저희 그 생화학 때 배운 거랑 최대한 겹치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해서 2번 같은 경우 답선지에 2번 같은 경우 PPAR 감마라는 핵의 수용체를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모두 다 배웠다시피 PPAR 감마를 경유하여 약의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1번, 2번 둘 다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약물 하나로만 이렇게 파고드는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에서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문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세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지수학원님이 낸 거랑 좀 많이 겹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2번이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면 2번 써도 되긴 합니다. 어, 저는 약물을, 그러니까 어렵긴 해도 약물 하나를 파고드는 문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일단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죠. 네, 저도 네, 아니,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 티아졸린의 디온제라는 약물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그 특징들을 알아놓는 것도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번이 좋은 문제긴 하지만 기존의 문제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2번이 약간 지역적이긴 해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2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 같은데, 2번이 한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있긴 하지만 그 선지를 잘 보면 너무 어렵지 않고 이 약물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고려해서 2번을 문제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거의 한계하는 문제 정도로 냈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세포입니다. 어렵게 내려면 델타셀이나 PP셀에서 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단원 자체가 인슐린에 관한 단원이고, 어,
매우 쉬운 문제를 내겠다는 취지로 답은 베타슬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의 임상적 사용에 관한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DM 치료를 위해 인슐린은 경구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틀린 선지를 만들어냈는데 앞에 다른 학우분과 겹쳐서 급하게 가선지를 바꿨습니다. 단시간 지속력 인슐린은 동맥 내 주입이 가능한 유일한 형태이다가 선지인데요. 이것이 틀린 선지인은 동맥 내 주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맥이면 옳은 선지이고요. 동맥으로 약물 주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일단 두 문제 다 급조된 느낌이라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문제를 고른다면 저는 2번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선 인슐린의 작용도 이제 반드시 이해되는데, 앞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선정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다룬 것 같아서 2번이 확실히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선지, 뭐, 가선지가 되게 단순하다고는 하셨는데, 나다라마 다른 선지도 되게 공부할 가치가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네, 저도 동의합니다. 1번은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2번이 지금까지 나온 적 없지만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라 2번이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